안녕하세요. 경제적 남자입니다. 전세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모르면 위험한 사항들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전세 계약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산 파악 후 마음에 드는 집 고르기. 온라인으로 원하는 지역과 가격의 후보들을 정한 후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문을 해줍니다.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꿀팁을 드리자면 100%는 아니지만 매물을 많이 올린 부동산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매물을 많이 올린 부동산은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실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 여러 후보 매물을 정하여 연락을 드렸고 그중 두 군데 중개업소에 연락을 하게 됐는데 한 곳은 해당 지역의 매물을 한 개밖에 올리지 않으셨고 다른 한 곳은 해당 지역에 많은 매물을 업로드한 곳이었습니다. 통화할 때부터 다른 게 매물을 한 개만 올리신 곳은 다소 말투가 불친절하다는 느낌과 귀찮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여러 군데 올린 소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는 확실히 친절하고 통화 끝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말투나 응대하는 태도에서 더 신뢰가 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일 처리도 깔끔하게 해주셨고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에 이어 주의하실 점은 같은 동네에서 적어도 3개 이상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곳을 보더라도 2군데, 3군데 더 보셔야 합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소장님들이 영업 멘트를 하시면서 살살 유혹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살 집이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가능하면 사진 또는 메모를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 기록한 사진과 메모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집을 볼 때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봐야 합니다. 물론 매매나 전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누수를 봐야 하는데 방 외벽, 모서리, 세탁실 등등 누수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집에 하자가 있는지 잘 확인해서 계약 시 서로 잘 인지해 추후 문제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 집 사이즈도 잘 체크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구나 사야 할 가구의 배치를 잘 고려해야 하고 놓고 가는 물건을 확인해 구매해야 하는 가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층간소음, 주변 소음도 꼭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일정을 잘 확인하여 이삿짐, 입주 청소, 잠금일이 꼬이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이렇게 되고 이 밖에 저는 상권이 가깝다든지 나중에 집을 옮길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좋은 집인가 등 이외에도 당사자인 본인이 필요한 것도 확인해서 체크리스트에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가계약금 이체. 그냥 이체하시면 안 되고 꼭 등기부 등본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해당 매물에 근저당, 부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매물이라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물건을 선택하세요. 조금 아끼려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매매가가 나중에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요.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조금 아끼려다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전세보증보험 지원 사업도 있어 비용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는 총 보증보험 비용의 20에서 25% 정도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시 등기부 등본 집주인의 이름과 예금주가 동일한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도 법적 효력이 있어 파기하면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앞서 말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세 번째, 계약 날짜 정해서 계약하기. 무조건 집주인이랑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지방이나 외국에 있다든지 어떤 이유로 소장님이랑 계약을 해야 한다는 둥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집주인이 오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금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일말의 위험도 감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약 시 양해를 구하고 과정을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로 몇 년 살다 보면 계약 시 합의했던 부분이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계약 내용의 객관성을 갖기 위해 녹음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또 내가 방문하여 본 집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고 신분증 사진과 집주인의 얼굴이 동일한지 등기부등본 발행일이 계약 당일인지 그래서 계약 당일날 발급한 등기부등본이 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조약을 꼭 추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중개소장님이든 집주인이든 껄끄러워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요즘 흉흉하니 꼭 요구하여 해당 조약을 추가해 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불안한 계약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계약 완료했다면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받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았고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니 미루지 말고 바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수수료를 내고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중개사님이 먼저 현금 영수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이체해드렸습니다. 이건 케바케지만 저 같은 경우처럼 먼저 받고 이체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 과정의 전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꼭 잘 숙지하시고 문제없이 새로운 집에서 좋은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힘닿는 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되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경제적 남자였습니다. 바이바이요. 굿바이.